초경을 앞둔 그 청소년들이 우리 영상을 볼까? 보면 안 될까? 보는 애들이 있긴 하긴 진짜? 한데 초경을 하지 않은 애들은 거의 전 애들은 안 없는 볼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초경 전 아가들이 보면 안 될? 좀 그래. 야, 그러니까. 좀 그래. 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드디어 빠밤, 예, 빠밤.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no PPL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써먹을 수 있는 예, 광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제안했더니 받아주셔가지고 맞아요. 예, 그 제안이 뭔지는 영상 맨 끝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저 빼고 네네. 이 두 분은 겪으셔야 할 네. 초경을 앞둔 아. 네. 초경을 앞둔 순간 놀랐어. 초경을 앞둔 자녀를 두신 이제 부모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영상을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경이란 첫 네. 월경을 뜻하는 거죠. 초경이 이제 늦어지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여성 같은 경우는 2차 성징이 먼저 쭉 나타나고 그 마지막 단계로 초경이 시작하게 되는데 2차 성징이 없는 상태로 만 14세까지 생리가 없거나 2차 성징은 이미 다 나타났다. 가슴도 나오고 음모도 나고 했는데 만 16세까지 생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1차성 무월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체질성 지연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엄마가 초경이 늦고 음. 나도 늦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6세까지 14세까지 초경을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이 생식기 기형도 많고 염색체 이상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왜 초경 나이가 되게 빨라졌잖아요. 맞아요. 그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월경을 하는 맞아요. 애들도 있어가지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딸 초등학교 갈 때 되니까 뼈 사진 찍으러 거의- 루틴으로 가더라고요. 그럼 딸아이 엄마들에게서는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루틴. 학교 갈 때 배워놔. 체크해야 돼요. 알았지? 초경이 나이가 빨라질수록 최종 키가 작아질 수 있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2차 성징의 발달의 단계를 보면 브레스트 버딩이라고 해서 유방의 이제 변화가 맨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무리가 잡힌다고 하죠. 맞아. 그 다음이 채모가 나는 거죠. 음모도 나고 이제 겨드랑이에도 또 채모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키가 커요. 유방이 나오기 직전부터 키는 조금씩 빨리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아예 피크로 제일 빠르게 크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리를 하게 되니까 점점점 성장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초경이 빨라지면 그만큼 키가 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니까 평균 키가 작아지는 거예요. 남자는 계속 크잖아요. 남자는 2차 성징의 마지막 단계가 키니까 네. 되게 뭐 군대 가서도 큰다고 전 막 그러는데 23살까지 컸어요. 모무리가 잡히나 그래서 음, 그걸 맞아. 엄청 신경 쓰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모무리가 처음엔 잡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괜찮아졌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유방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는 안 만져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무리가 한번 만져졌으면 반드시 좀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키도 문제고 또는 너무 빨리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 뭐 3학년, 2학년 이럴 때 생리를 시작을 하면 본인이 뒤처리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그래요. 거를 생각해서 최대한 한 초고까지는 미뤄질 수 있도록 생리를 조금 지연시켜주는 주사를 쓰기도 하고 맞아요. 하니까 3학년이면 진짜 빠르긴 빠르죠, 하네요. 빠르죠. 10살뿐이 안 되는데 빠르지. 세상에 빠르지. 태어난 지 9년뿐이 안 됐는데 아니, 키를 그러니까 봐야 진짜 되니까. 조그맣네. 초경을 하는 친구들한테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궁 안쪽에 막이 이렇게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탈락되면서 떨어지면서 나오는 게 이제 결국 월경인데 피뿐만 아니라 분비물 그다음 자궁 내막 그쪽 조직들이 이제 같이 나오면서 순수 피는 아니다. 임신 준비를 했던 내 자궁이 임신이 착상이 안 돼서 이제 새로운 임신 준비를 시작하는 게 사실은 월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살덩어리 같은 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러고 오시기도 하는데 그런 살덩어리가 떨어져서 나오는 것도 정상이다. 정상이다. 생리량이 엄청 작으면 패드 한 개 가지고 하루 종일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생리대는 얼마에 한 번 정도 갈아주면 좋을까요? 그냥 그 어디에도 언제마다 갈아라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보는 교과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통상적으로 2-3시간에 한 번은 가는 게 좋고 아무리 양이 적어도 이거를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도 있고 피부에 접촉이 계속 되니까 피부염 같은 것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3시간마다 다 젖지 않아도 되니까 좀 갈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되게 네. 친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제일 친한 정형외과 선생님이에요. 아, 네. 집에 계시죠? 네, 뭐 아니 있어요. 하여튼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생리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남자 선생님이 예, 내보내고 싶을 때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그분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네. 뭐 다른 남자도 얘기를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생리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나오는 거죠? 콧물처럼 계속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 양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고여있다 왈칵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그냥 찌질찌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끝날 때 되면 닦을 때만 나올 수도 있고 그 양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소변 누듯이 그렇게 조절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의과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도 어떻게 맞아. 하는지 안 알려줘. 맞아. 생리대 네.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의대에서도 이거는 안 교과서 가르쳐주니까. 저도 글로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플로우 그 흐르는 속도 같은 게 있잖아요. 양이 엄청 많아서 콸콸 나오면은 빨간 피를 보실 수도 있고 맞아요. 양이 좀 적어서 이게 천천히 흐르면 피에는 철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소를 만나서 여러분들 산화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색이 되고 까맣게 되고 쉽게 생각하면 선질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움직임이 많지 않을 때 질 안에 고여 있다가 맞아요. 흘러나오는 게 피 덩어리 양상으로 그래서 나오는 거죠. 생리할 때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면 울컥. 월카. 맞아요. 그다음 화장실 가서 앉으면 다시 또 월카. 누웠다 앉을 때 월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정상적이다. 맞아요. 아무도 생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실제 여성분들도 저는 그래요,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다 정상이다. 1시간마다 계속 갈아야 된다든지 너무 아니면은, 젖어서. 그걸 넘쳐서 하고 있는데도 넘쳐서 나온다든지 이거는 확실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아예 초경하기 전에 생리가 이렇게 많은 양의 피가 나오는지는 모르고 조금만 나와도 그게 생리인 줄 알고 초경할 때쯤 돼서 계속 이렇게 팬티를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아예 기억이 없어요. 아예 없음. 저는 아예 엄마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엄마한테 물어봤어. 아, 진짜? 나 초경 몇 살에 했어? 그러니까 엄마도 중2 때 정도 한 것 같다. 아. 언니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언니가 있어서 네. 그냥 아, 자연스럽게 언니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언니가 저 되게 귀찮아했거든요. 맨날 놀러 다니는데 쫓아다니고. 원래 둘째는 귀찮아요. 생리가 처음 딱 나오면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중학교 때 시작하긴 했는데 그때 동복 입을 때라서 이렇게 스타킹을 벗고 봤는데 스타킹을 벗을 때 딱 보니까 속옷이 뭔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피처럼 빨간색이 아니라 되게 진한 갈색이었거든요. 처음에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생각해왔던 생리가 아니니까 이게 생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병이 걸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불렀죠. 그때 엄마 딱 보시더니 조용히 생리대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저희 때는 초경 파티고 뭐가 없어가지고 저는 아예 그런 뭐 기억이 없네요. 또 제가 얘기해요. 앞으로도 나는 기억이 없을 거야. 아들밖에 없어. 이게 일단 초경은 이렇게 여성으로 치면 생식 기능이 맞아요. 준비됐다는 거죠. 그럼 남자는 또 그렇게 치면은 몽정하는 건데. 그래서 공정의 기억이 이 몽정은 낮에 올 리가 없잖아요. 아, 이게 네. 자다가 느낌 이상하게 탁 깨는. 드디어 이 왔구나. 밤이 깜깜하잖아요. 혼자 몰래 가서 빠는 거야. 그래서 아들들이 가서서. 스스로 속옷 빨래를 할 일이 없는데 속옷 빨래가 돼 있다. 이러면 그날이 아, 모른 척 해주세요. 아, 아, 그러면 그 빨래를 빨아서 널어놨어요? 딴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아. 운 좋게. 엄마는 눈치채셨을 걸. 내가 한 빨래랑 이렇게 대충pan 빨래랑 만져보면 맞아, 촉감이 맞아, 달라. 맞아, 아셨을 널어놓는 거야. 방식도 좀 달랐을 어, 수도 있어. 맞아. 그 게임 하고 있으면 어머니 오실 때 되면 딱 미리 끄는 거예요. 딱 껐는데 어머니가 오셔. 게임 방금까지 했네. 이러시는. 열기가 올랐어요. 있잖아. 컴퓨터가 그때 올랐어요. 닦는데. 엄마는 다 알고 분명히 속옷도 다 알고 계셨을 거죠. 알죠. 맞아. 계시지. 알았어. 그때 자다 깬 거잖아요. 잠이 잘 왔어요 다시? 네. 잠이 왔다. 되게 잘 잤네. 이런 일들이 있는 줄 진짜 몰랐어요. 남중남고 나오니까 여중 여고 나가서 몽정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거 처음이야. 저도요. 저도 여중여고 나와서 초경 파티로 돌아가면 어. 파티를 하진 않았고 저희 엄마는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지나갔는데 되게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할까 갑자기 아빠가 잠깐 오라 용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아. 여성이 된 것을 뭐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그 돈을 받는데도 좀 아빠 눈을 잘 못 쳐다봤던 것 같고 자녀분 중에 이렇게 생리를 하면 음. 남편분에게 용돈 지어주라 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축하 파티 해줬으면 좋겠니 아니면 아빠 용돈 줬으면 좋겠니 막 이런 거를 모른 척 좀 하지. 미리 아빠 모른 척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거 좀 미리 물어볼 것 같아요. 아 근데 초경을 꼭 축하해야 돼? 여성이 됐다. 아 여자잖아. 생리를 안 해도 음. XY, 아, XX
초경을 안 해도 XX잖아. 삶의 전환이 되는 시점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자의 인생에서 되게 큰 이벤트 중에 한 개긴 하나니까 축하하자. 아. 나는 이벤트 뭐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성격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니는 이벤트를 하는 걸 또 즐기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엄마의 성향을 또 따라가지 않을까. 애한테도 한번 의지를 물어봤는데 핵인 쌓여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누구 그랬지? 얘는 아직 초경 안 했으니까 안 되고 한 애들만 모아야 되겠다. 초경 파티를 하면서도 이제 애들한테 성관계라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좀 알려줘야 알려주고. 된다. 임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식을 가질 수도 있다. 너는 덤덤하게 근데 얘기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가 이렇게 생리를 시작한 거는 너가 언제든지 임신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게 참 내 딸한테 그러니까 어려울 얘기를 것 같아. 초경을 시작하고 한 2년에서 5년 짧게는 그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초경을 내가 시작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매달 이제 일정한 생리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동안 또 생리가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생리가 나오고 그렇게 불규칙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덩어리 혈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불규칙할 수 맞아요. 있는데 이 불규칙한 게 이제 정상적으로 불규칙한 건지 아니면 진짜 얘가 어떤 질병이 생겨서 뭐 간단한 예로는 뭐 갑상선 호르몬이라던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리고 초경을 했으니까 임신 저희가 또 배제할 맞아요. 수가 없겠죠. 청소년기 자녀분들 두신 어머님들한테 꼭 생리대 개수를 좀 한 번씩 카운트 해보시라고. 생리대를 어쨌든 엄마들이 사다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안 줄어든다 하면 얘가 생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니까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은 상황이 있다던가 뭐 체중이 정말 급격하게 변화가 있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교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기는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적용하고 난 다음에 좀 앱을 기록하게 해놓으면 맞아요. 이제 엄마도 이게 보기 편하지 않을까. 기억이라는 게 진짜 너무 이 단순하고 맞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생리통 같은 경우에도 성인이 돼서 심해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생리통 양상도 사실은 초경 근처에 좀 심하잖아요. 몸에 안 좋을까봐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진통제를 다 챙겨서 먹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진통제는 어떻게 복용하는 게 맞을까요? 월경통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자궁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쥐어 짜지면서 아픈 거거든요. 이 쥐어 짜지지 않도록 해주는 브루펜 계통의 약을 생리가 시작할 것 같을 때 혹은 피가 조금 미쳤을 때 이제 먹기 시작해야지만 얘가 이제 꽉 안 쥐어 짜져서 통증이 덜 하거든요. 근데 이 초경 이후에는 생리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걸 그 전날이나 미리 먹는 게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피가 조금 미친다 싶으면 미리 가지고 다니다가 그런 브루펜 계통 먹어주면 훨씬 좋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해서 안 아파도 복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약은 8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세요 돼 있으면 8시간 간격으로 시간 맞춰서 복용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꼭 브루펜이 아니더라도 비스테로이드성 뭐 진통제,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약물 계통 중에 맞는 게 또 다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난 본인한테 탁센이 잘 좋아, 나는 뭐 브루펜이 맞아요. 좋아, 뭐 네네. 다 다르시더라고요. 본인한테 잘 맞는 진통제를 찾으시면 되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학업 그런 거에도 지장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받아서 제 환자 중에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생리를 멈추게 해달라고 왔었어요. 아랫배 온찜질하거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기는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거 해주시고 뭐 명상 운동 다 뭐 도움이 된다 돼 있는데 뭐 언제 명상하고 언제 그쵸. 운동하고 있겠습니까? 아쉬웠던 게 저도 생리통이 되게 심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근데 그때 머릿속에도 절대 진통제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진통제를 안 먹었는데 성인이 돼서는 진통제를 먹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청소년기 자녀분들 두신 부모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게 우리 애가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피임약을 먹어서 미뤄도 되나? 피임약은 사실 초경부터 폐경되기 전에 모든 가임기 여성들이 먹어도 괜찮은 약입니다. 수험생들, 뭐 고3 최근에 많았잖아요. 네. 이게 수능을 미루기 위해서. 맞아요. 수능 을 때까지 수능은 내일이에요. 수능은 대통령만 미룰 수 있습니다. 수능치기 몇 달 전부터 그냥 복용을 시작해서 맞아요. 컨디션을 맞춰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소년기에 있는 소녀들이 어떤 상황에서 병원에 와야 될까요? 초경을 한다고 무조건 꼭 병원을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도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일상생활 못 하겠고 학교에 못 가겠고 수업 못 듣겠고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다른 진료를 받아야 될 수 있고 뭐 생리량은 너무 적은데 통증만 많다. 분명히 이게 월경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온다 했는데 너무 적고 배가 너무 아프다. 자궁에 기형이 있다든지 다른 이유에 있어서 통증이 심한 거여서 그런 경우도 꼭 병원에 보셔야 돼요. 청소년기에는 아직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영양분 보충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이게 바디 쉐입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잘 안 먹기도 하잖아요. 사춘기 때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빈혈이 잘 생길 수가 있죠. 앉았다 일어날 때 뭐 핑 도는 느낌이 난다든지 너무 얼굴이 창백해져 있다든지 이러면 빈혈의 위험성이 성인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럴 때도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머님들이 되게 간과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우리 딸아이가 이미 관계 경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했는데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임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한숨 너무 깊이 쉬는 거 아닙니까? 막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어떻게 말하지? 나 이거 어떻게 설명을 맞아요.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다? 그런 거 있어요. 애들 성교육 동화책 읽어준 적 있어요? 그 읽어줄 때 되게 우리는 되게 민망한데 애들은 되게 아무렇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어린이 소영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그 책들이 네. 몇 개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샀어요. 한번 보려고. 근데 애들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희 애들은 읽어주면 관심은 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서 맞아, 어떻게 맞아. 생각하셨어요? 이상한 건 뭐지? 요새는 그리고 애들이 유치원에서 보건소의 교육을 되게 많이 맞아, 가잖아. 맞아. 저도 유치원에 엄마 교육 간 적 있는데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는 수술로 태어났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여워. 애들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우리 애만 모르고 있는 거야. 흉터 보여주면서 너네 여기로 아, 나왔어.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수술한 엄마들만 그치. 왜냐면 야 수술한 엄마들은 까는 씻으러 거잖아. 가서 씻으러 엄마 이거 뭐야 하면 너가 여기서 아니 나왔어. 이렇게. 나는 그냥 배 까고 보여줄 때도 있어요. 야 여기로 나왔잖아. 아팠겠어 안 아팠겠어. 이러면서 자연분만은 자연분만한 엄마들 말을 해줄 보여줄 수가 수가 없네. 어디서 나왔어? 비밀의 문에서 나왔어. 너네는 또. 질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왔어라고 얘기를 딱 해주는 게 맞긴 한데 내가 질이라 얘기하면 얘들이 여기저기서 우린 질에서 나왔대. 안 되겠다. 우리 성교육 전문가 한번 초빙하자 나중에. 저희 채널에 성교육에 대해서 찍어달라는데 맞아.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배워야 돼. 오늘의 메인 이벤트 그쵸. 요한 킴벌리에서 되게 좋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생리하는 중입니다. 네. 우생 중 입에 착 붙더라고요. 블로그에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많고요. 월경이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영상을 찍어보자 한 게 이 처음 생리 팬티라는 초경 팬티죠. 처음에 개발하게 된 의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았어요. 장애 아동들이 이제 초경을 시작하게 되면 보호해주시는 분들도 힘들어지고 장애 아동들의 이제 위생 문제도 워낙에 많이 발생을 해서 교육하는 목적에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생리 팬티 선물 세트라고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긴 하더라고요. 실제 제품은 이렇게 똑딱이로 돼 있진 않고 팬티처럼 생겨 있겠죠? 이런 생각을 미처 왜 못했지? 라고 생각을 한 게 생리대를 붙일 때 어디쯤에 붙여야 될지 초경하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생리대 크기에 맞게 이렇게 무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붙이면 되고 날개를 여기쯤에 펼치면 된다. 그 뒤에 날개 그림까지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이제 생리대 모형이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뒤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초경하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런 속옷을 좀 이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렇게 그림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위생 팬티처럼 방수포도 꼭 필요한 부분만 방수포 처리를 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왁싱이랑 이거 영상 네. 찍었을 때 생리대가 그렇게 불편한지 몰랐다. 그냥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샴폰도 있고 생리컵도 있고 여러 가지 요새는 월경 도구들, 생리 팬티도 있고 다양한데 초경할 때는 질이 사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아기들이 잘 모르니까 생리대가 제일 접근하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 맞아요.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유한 킴벌리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되게 좋은 게 제가 초경 교육을 처음 받았던 것도 유한 킴벌리사에서 생리대를 가지고 나와서 그 속옷에 어떻게 부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초등학교 때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사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쵸. 사실 유한 킴벌리 이거 안 만들어도 돈 잘 벌지 않을까요? 저희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아마 우생중 블로그에서 아주 크죠? 큰 이벤트죠. 이벤트를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50분께 이 처음 생리 팬티 세트를 또 드리고
미리 준비하고, 주면서 네. 선물로 주면서 이야기를 해놓으면 되는 거죠. 파티 해줄까? 아니면은 모른 척 해줄까? 그러네요. 아빠한테는 비밀로 할까? 알려줄까? 아, 이런 맞아. 식으로. 저도 이벤트 신청해야 되겠네요. 옛날에 이렇게 광고하면 뭐 편안한 느낌, 뭐 날개 붙이는 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빠도 심지어 교육을 해줄 수 있겠다는 아빠가 교육을 그쵸.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제가 저도 신청 옛날에 체인지란 영화 있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김소연이 그래서 생리 중인데 정준의 영혼이 들어가서는 생리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몰라서 이러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이야 우리. 네, 이거 나 다 맞아요. 알고 있어. 배우지 않으면 처음에 생리 딱 까고서 이거 어떻게 맞아, 붙여야 될지 맞아.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겪지 못했는데 본 적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일. 이 그치, 세일도 세에서 맞아, 맞아.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나도 많이 그 얘기하려고 다녔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야 꼭 그래서는 아니지. 아니, 나딴 얘기하려고 했어. 옛날에 훈남 스토리 중에 하나가 어떤 아, 여자가 버스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멋진 남자가 와서 뒤에 와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자기의 겉옷을 감아줬다는 그냥 진짜 어. 지어낸 얘기일 것 같은데. 로망 아니었을까, 로망? 그러니까 저희가 요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이벤트도 참여해 보시고 처음 생리 팬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초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초경하고 연관된 무월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텐츠를 또 준비를 해볼게요. 아, 첫 번째 무월경 유신. 안 찍었어? 안 찍었어. 뭘까 아니야 고정출을 찍어줘.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초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소년기의 소녀들. 소녀. 소녀 왜 이렇게 안 붙지? 소녀. 예, 초경 시작. 농철에 써냐? 진짜. 제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충분히 만족스럽네요. 아. 다음에 저희가 성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 한번 이랬는데 모시고 다시 권정색 빠바바바. 자요. 정말 너무 싫어요. 자요. 그래도 여신이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아니 아. 여신도 여신 나름이죠. 관계를 하고 생리를 안 할 때, 이거 관계를 하고 생리를 안 할 때 어떻게 하냐 진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지. 미리 그러니까, 해줘야지. 아. 성관계를 했는데 만약에 생리를 안 하면 그럼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사놓을까 그냥 뭐를 임태기를. 주기적으로 그냥 집에다 하수건처럼 이렇게- 하나 왜냐면- 뺐어도 모르게. 그치. 아이 이만큼 사놓는 거지. 천재인데? 그래서 이게 너가 잘 모르겠어. 아침 조르는 거. 생리 안 할 때마다 해봐야 돼. 한 번씩 이렇게. 해봐야 돼. 두 줄쯤만 말해줘. 아 그래 어렵다. 어려워. 아니 어려워. 이거 어려워.